안녕하십니까. 이동복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여러분께 제 생각을 좀 나눌 시간을 갖는 아주 영광을 갖게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 중앙정보부 본부입니다. 제가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생기던 당시에 그 시해 사건의 범인인 김재규 부장의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제 방이 이 건물에 7층에 있었고 제 방 바로 아래에 그 김재규 부장실이 있었는데 저는 1979년 10월 달에 미국의 커넥티컷 주립대학에서 아시아학회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10월 25일 날 귀국을 했고 그 26일 날 그 사건이 생길 때는 저는 여독 때문에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터졌고 27일 날 새벽에 이제 미국서 전화를 받고 놀라서 사무실 7층으로 와가지고 와서 한두 시간 있었더니 그 육군본부 탱고 참호로 그 중앙정보부 부서장급 이상 전 간부는 모여라 해서 가가지고 10살 동안 이제 서빙고에서 좀 그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나오니까 바로 남북회담 사무국장으로 좀 가서 일을 해달라 하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그 요청이 있어서 이제 삼청동 사무실 나가가지고 이제 1년 반 더 이제 중앙정보부 월급을 받았는데 그 뒤 오늘 처음 여기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중앙정보부 건물이 바로 서울 유소스테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장소가 됐다는 것이 아주 참 신기한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귀한 세미나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영광스럽고 여러분들 금전에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돼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에 좀 밝은 전망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우리가 존경하는 신원식 장군의 너무나도 압도적인 그런 그 강의가 있어서 사실 그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게 느껴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원식 장군의 말씀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암담합니다. 그 암담한 그런 전망을 가지고 말씀한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뒤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그와 함께 오늘 제가 2019년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과제라는 강의 말씀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신원식 이 장군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견을 제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 암담한 전망에 대해서는 좀 불복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나름대로 우리 역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것과 같거나 그보다 더한 고난의 어떤 고난을 체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죠.
1626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진 정유회란 7년간 그 전 국토가 왜군의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은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1580년에 태어났다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60년 그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인진, 정유, 정묘, 병자를 다 겪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한 위대한 그 이 번역, 건설 이것을 이룩하게 됐죠. 또 그 뒤에도 1910년부터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됐던 기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볍게 너무 암담하게 우리 앞날을 체념하거나 여기에 우리가 압도당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역사 이상의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 이상의 과학이 없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태극기 시위가 벌써 그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 시위 현장에 지난 1년 동안 사이에 아주 굉장히 그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태극기 시위의 현장에 항상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 한 150여 개의 그 고등학교 깃발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하나의 일종의 연합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김일두 씨가 회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고교연합의 그 행동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교연합의 안에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세종로에서 매주 토요일 날 지난 5, 6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그 시위가 있죠. 거기에 이제 전광훈 이 사랑교회인가요? 사랑제일교회 당회장 목사하고 고영주 변호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한 서너 차례 굉장히 성대하게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지난 일요일인가 전광훈 목사가 그 교회 교회 일요 예배에 김무성 씨를 불러다가 아주 김무성 씨를 가지고 굉장히 무등을 태워가지고 우리가 참 되뇌 적발시키기 좀 거북한 그런 쇼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전광훈 목사가 고영주 변호사하고 같이 중심이 돼서 하던 이 집회에 많은 보수 애국 시민들이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말이죠. 이 전광훈 목사가 김무성이라는 사람을 띄우고 그 과정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주 굉장히 지금 고교연합 안에서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조갑제라든가 정규제라든가 김문수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좀 험담이 오가고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이 생겨서 결정적으로 이 보수 애국 세력 안에 분규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차원에서
지금 2019년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신 장군이 여러 가지 그 현황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했죠. 그 중에 이제 2019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사항을 잘 짚었어요. 제 생각에도요, 지금 우리가 2019년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항들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박 의장께서도 말씀했고, 그 신 장군도 말씀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2019년보다도 빠른 시일 안에 불가역적인 상황 또는 불가역적인 평화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불가역적인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남북관계, 외교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장군의 그 아주 암담한 전망에 대해서 좀 이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각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매끈하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워낙 이 문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거칠고 너무 참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생기고 파열음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점은 저는 개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 문제가 왜 중요하냐? 개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문 정권이 지향하는 연방제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북한 간에 북한이 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 정권이 지금 추진하는 북한과의 정치적 어떤 그 화해,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에 아까 박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헌안도 마련했고 이걸 가지고 국회에다가 이걸 토스합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결국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돈 상태에 있죠. 그러나 정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금년에도 이 문 정권은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집요하게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오늘 꼭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 어떤 특정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은 그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죠. 그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회에서의 가결입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국회에서 가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의석의 개헌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헌선이라는 건 얼마냐? 현재 국회 의석이 287석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개헌선은 192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192석이 필요한데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71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소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적 색깔을 같이 하는 정의당과 어딥니까 해서 그 범위를 합해도 51석이 부족합니다. 그걸 바꿔서 말해서 지금 국회 안에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는 정당이 갖는 의석이 합해서 146석으로 합하면은 오히려 그 개헌을 지지하는 성향의 그 정당 의석수보다 많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우당과 합해서 141석인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소위 바른미래당입니까? 바른미래당을 합하면은 146석이니까 오히려 개헌에 반대하는 이 정당의 의석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른미래당은 말할 것도 없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왜 신뢰할 수 없느냐? 자유한국당 안에는 아무튼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사실은 개헌에 반드시 반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사는 의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정부 여당이 이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개헌을 그 국회에서 가결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공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거기에는 가령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당적을 바꿔가지고 탈당을 해서 그 개헌 지지 세력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지금 추진하는 아주 악착스럽게 추구하는 이 적폐 청산에 물려가지고 아주 좀 굉장히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개헌 저지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의 개헌 저지선을 확실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1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성공하면은 적어도 개헌 문제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 개헌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문정권이 추진하는 연방제 통일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하는 보수 애국주의 세력을 표방하는 우리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과연 아주 예리하게 인식되고 생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문정권이 지금 추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노력의 하나는 김정은 방남을 실현시키는 것이죠. 김정은 방남을 왜 실현시켜야 되느냐? 그동안은 한때는 미북 회담이 이 남북 정상회담의 일종의 전제 조건이다 하는 차원에서도 논란이 많이 돼 있었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실현되는 것이, 두 번째 회담이 실현되는 것이 소위 김정은 방남의 전제 조건이 돼 있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신장군이 굉장히 또 암담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시간 제약상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미국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동안에 트럼프가 하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는 결국은 내정이나 외교나 장사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대처해 왔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 정치나 외교에서 기반이 되는 윤리나 도덕이나 신뢰관계나 이런 것을 보다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실리에 치중해가지고 참 하니까 군자표변식으로 이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죠. 이래서 결국 우리가 이 트럼프에 대해서 신뢰의 어떤 이 밧줄을 우리가 묶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트럼프의 정치적 위치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싸움을 잘못 걸었어요.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남미 사람들을 가지고 그거를 구실로 해서 멕시코 미국 국경에 장벽 쌓는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하고 붙었습니다. 근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싸움은 트럼프가 졌습니다. 요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아주 일종의 결전의 마당을 마련해가지고 트럼프가 프라임 타임, 아주 시청자가 많은 시간대에 모든 TV 매체를
가지고 이걸 호소하는 9분짜리 방송을 했는데 그 9분짜리 방송 내용이 신통치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척 슈머하고 낸시 펠로시 상하원의 민주당 그 지도자들이 반론을 편 것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미국 국론이 지금 굉장히 격앙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임기를 과연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의혹이 증대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상대로 해가지고 외교적 장난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여유가 아주 축소가 돼 있다.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게다가 아까 이제 신 장군이 미국 정치에 관련해서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보적인 말씀을 했는데 그 상황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원이 민주당에 장악하에 들어갔죠. 그 민주당이 뭘 하느냐. 이 트럼프가 두 개의 바퀴를 굴려가지고 2020년 그 재선으로 가려고 한다. 하나는 그 소위 그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세우는 것하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하고 노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원의 다수당이 된 입장에서 이러한 트럼프를 철두철미하게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견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건 이번에 이제 멕시코 국경 그 이제 장벽 문제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트럼프가 이 민주당과의 그 힘겨루기에서 이길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장벽 전쟁에서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면은 트럼프의 그 소위 정책 운영에는 결정적인 파탄이 생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만드는 것도 그렇게 옛날처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김정은하고 만나는 것은 거의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남북 이제 김정은의 방남 문제가 한국 방문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신경을 건드리는데 저는 지난번에 그 김정은이 작년 연내에 오는지 마는지 할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로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올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뭐 조그만 글을 조합제작함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말한 요지가 그거죠. 북한의 경우 특히 남북 관계에서 또한 그 북한의 행동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다. 이제 특히 김정은의 행보와 관련해서 그 주도 면밀한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김정은의 신변 안전 문제다. 그 신변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김정은이가 움직일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이 김정은의 우상화 문제다.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존엄으로서 아주 그 우상화되어 있는 그 위상에 손상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위상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김정은이가 움직일 수 없다. 세 번째로는 김정은이가 남한에 오는 것은 나름으로는 굉장한 말하자면 결단을 내리는 건데 그 결단에 상응하는 대차 대적 교상의 이문이 발생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이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 이문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이문이죠. 경제적 이문은 뭐 첫째로는 국제적인 그 대북 제재를 어떻게든지 완화시키는 것이고 둘째로는 남한으로부터 뜯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의 남한 방문이 북한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통일전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김정은이가 남한에 오므로 해서 남한의 국론을 결정적으로 분열시키고 그래가지고 보수 애국 세력을 아주 약화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이 변화가 초래돼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과연 확신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변 안전 문제이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고존엄이라는 그 위상이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것이고 또 그 못 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다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참 보수 애국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 신변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험 부담을 실감하게 만들고 또 그 이 최고존엄이라는 위상의 손상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면 결국 못 올 것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며칠 뒤에 결국 못 오게 된다는 발표가 나오는데 발표가보다도 그 직전에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가요 그 대남 대남 선전 매체에서 바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한의 태극기 시위 세력이라는 자들이 그 이 위대한 수령의 신변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최고존엄의 그 이 저걸 갖다가 위협한다 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했어요. 그러고는 결국 안 온다는 그것이 발표가 됐죠. 그만큼 이것이 그 살아남아 있는 문제고 그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북한으로 하여금 극복할 수 없게 만들면은 결국 그 이 김정은의 남한 방문은 그 이 불발탄이 될 것이다. 그 김정은의 그 이제 남한 방문이 불발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개헌이 저지가 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이 문정권 하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 결정적인 위기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정권의 실정, 국가 정책의 여러 가지 그 실정 때문에 오는 민심 위반, 그 민심 위반으로 인해서 문정권의 조기 파국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그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신 장군이 3가지 과제를 던지셨죠. 하나는 보니까 미안합니다. 국민 계도, 한미동맹, 한미협력 회복, 북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새로운 시작, 북체제 변화의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3가지는 문정권 하에서는 우리가 속수무책입니다. 문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의 여론 계도라는 것은 지금 이제 문정권이 마지막 발악을 지금 시작하네요. 가짜 뉴스 단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금년 이제 초반에 굉장히 좀 강경한 그 수작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어느 SNS를 보니까 어느 인터넷 TV 하나가 뭡니까 전파가 끊어졌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보수 우파가 운영하는 전파 매체들이 이에 대해서 이 정권이 뭔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마다 반드시 부작용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군다나 아까도 이제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 이런 것이 완전히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적 어떤 여러 가지 그 반발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정권의 발밑이 무너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뭐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희망을 버릴 이유는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남북 관계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문정권이 또 종전선언 문제하고 평화협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소위 미스오리엔트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도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자기에게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김정은이가 단 한마디라도 내가 그런 말을 했어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당신이 김정은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이고, 김정은은 알면서도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궁해야 될 사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평화협정과 분리되는 종전선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 제1조에 등장해야 되는 명제입니다. 그러고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전쟁의 책임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책임에 따른 추궁을 하고 그리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사항들을 담아야만 평화협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수백 건의 수천 건의 평화협정이 나왔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웨스트팔리아 조약부터 1차 세계대전 후에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런 것들 너댓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모든 평화조약이 그런 틀을 속에서 만들어지죠.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1973년 1월에 파리에서 체결된 베트남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파리 조약입니다. 이 평화 회복 소위 파리 조약은 그렇게 전쟁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명한 것은 생략하고 오로지 월남전을 민족과 외세의 차원에서만 다뤄가지고 그 민족 차원에서의 아주 왜곡된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외세인 미국의 손발을 묶고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 월맹이 다시 군사적 공격을 가해서 2년 만에 월남을 갖다가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작년 4월 27일에 만들어진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파리 평화협정의 그 테마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하는데 종전선언을 하면서 이제 어제 문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이 평화협정과 또는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와 분리가 돼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주한미군의 전제 그리고 또 유엔사의 전제는 1950년 7월 7일자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안보리 결의 84조에 근거한 겁니다. 그 안보리 결의 84조는 북한의 남침이 불법적인 침략이라는 것 그리고 이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이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해달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하는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유엔군을 통합 지휘하기 위해서 미군 장성을 지휘관으로 하는 이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유엔군 사령관은 미군 장성을 임명하고 그리고 그 미군 사령관은 필요에 따라서 유엔 깃발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면은 이 유엔 안보리 결의 84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고 전쟁 이전 상태의 평화로 돌아갔으면은 안보리 결의 84호는 충족이 된 거죠. 그러면은 유엔군 사령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도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떠들어도 종전선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매달리는 썩은 동화밧줄에 매달리는 그런 헛된 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노리고 있는 국내 정치적, 그 다음에 그 남북 관계에서의 또 외교적, 경제적 노력은 거의 백발백중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로 정권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그동안 첫째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마음에 그 다짐을 해야 될 것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희망을 버리지 말면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지금은 모든 문제를 제껴놓고 헌법을 지키는 개헌을 저지하는 데에 우리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가령 지금 우리가 이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마음고생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죠. 그래,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 우선해서 여기에 노력해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을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해결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후와 완급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헌 저지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다른 문제를 유보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노력이 오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과 논의할 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지금 현재 이 투옥 생활하는 것의 부당성을 우리가 외면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술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는 개헌을 저지해야 하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의 방남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표면에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합쳐서 하면은 모든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새해 벽두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